안녕하세요. 산업보건이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된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화나 특별법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활동으로 운영 비용의 일부를 조달하는 기업인데 해당되는지는 법무법인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채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의한 안전의무 현황을 보시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는 산업보건의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까지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산업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유권 해석은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 인사회계, 조직 운영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의 형태인데요. 사업주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필두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산업보건의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고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을 해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보건 조직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입니다. 산업법 22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행령 29조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및 관련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22년도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규제를 완화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고요. 지자체, 비영리법인은 선임이 필요하다는 유권 해석입니다. 일례로 공공행정, 교육기관은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업무와 자격을 보시면 건강관리 결과의 검토 및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자격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해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산업보건의 관리 규정도 20년 2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예규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보건의 한 명이 근로자 2,000명까지만 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은 산업보건의 선임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는 산업보건의 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산업보건의 한 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 수가 2,100명일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2명을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업 규제 완화 특별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법 22조에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28조 기업의 자율 고용에 보면은
산업법 22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중처법 측면입니다. 중처법 제4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고요.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위해서 산업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 지침인데요. 포샤 가이드를 보시면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근무 중 치료, 작업 전환 등 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하시면 안 되고 외부에 의뢰하여 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의 보건관리자의 의료 행위도 나와 있는데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든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라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법에 의한 산업보건의 선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300인 미만으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는 경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행정, 지방공기업, 운수, 통신, 제조, 금융, 연구원 등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예시가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별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통 발주사는 협력사를 포함해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발주사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서는데도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협력사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업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현장을 보시면 발주사가 산업보건의를 채용 위촉을 해서 협력사에게 안전보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일지라도 발주사가 지원을 한다고 하여도 수급사에서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된다는 결론이지만 특례법에 의해서 영리기업인지 비영리기업인지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원의 입장입니다. 사문화 규정이 중처법 이후에 부활되면서 산업보건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이후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산업보건의로 위촉되면서 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 형태, 비용, 근무 형태에 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위촉 용역비에 혼란이 좀 끼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보건관리 업무 전문기관의 위탁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으로
산업보건의 업무가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간의 직무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처분 실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입장인데요. 관련 사유로 중처법 관련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적극 채용해달라는 유권 해석이고요. 발전 공기업은 영리기업이기보다는 공익적인 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현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전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일 경우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산안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산업보건의를 위촉 용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례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판사님 또는 장관님 같은 경우는 최종 판단을 내려주시면 현장에 혼란이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산업보건의 선임, 위촉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비용 측면 그리고 의사의 수급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